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33회 때 물어볼 질문이 많아요. 지금 1, 2번 요 두 가지 33회 굉장히 유력합니다. 됐죠? 그럼 봐보실까요? 이건 어디 펴봐야 돼요? 54, 55 펴놔야지. 54, 55 펴놓으세요. 이 마무리 확인할 때 좀 잘 보세요. 시간은 좀 많이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빨랑빨랑 봐야 되니까 중심적으로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일단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게 나와 있어요. 공공재개발. 좀 봐봐요. 요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입니다. 공공재개발이건 공공재건축이건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일 것은 마찬가지예요. 55 가운데 맨 위에 얘기했었죠. 그럼 건설되는 주택의 전체 회대수, 전체 연면적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 대상분을 제외하고, 시작. 토지 등 소유자 대상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 세대수 및 연면적에 대한 부분의 100분의 5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건설 공급할 것. 알겠습니까? 100분의 50 이상. 두 번째,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 이상을 건설 공급할 것. 이걸 보면 공공재개발은 좀 어려운 분들 임대 같은 거 많이 쓰게 하라는 것이고, 재건축은 세대수를 좀 늘리고 싶은 목적인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그렇죠? 50%, 100분의 160, 그 정도. 3번입니다. 시행 방법과 관련된 걸 물어보고 있겠죠? 그러면 55 왼쪽 밑에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건축 두 가지 물어본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니까 주택 및 부대시설, 그지? 복리시설이라는 것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 방식 등과 뭐 하는 것도 됩니까? 혼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유일하게 혼용되는 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그 재건축이니까 주택 부대복리시설과 함께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데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고요.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재건축의 관리처분 계획하고 주거환 개선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을 구분해 드렸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정비 기본 방침부터 교재 57페이지부터 이제 언급이 되어지겠죠. 정비 기본 방침부터.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 계획, 재건축 안전진단 순서가 나오죠. 이제 그러면 4번 질문에 대한 것들. 4번은 뭘 물어봤냐? 여전히 오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물어봤네요. 정비 기본 계획. 제가 체크하는 것처럼 키워드를 꼭 챙겨놔야 돼요. 그래야 내용이 쉬워져. 그러면 관할구역인 어디? 서울이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이 정비 기본 계획 만들고 군수 없지? 왜? 군 단위엔 사업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몇 년 단위로 만든다고 했더라? 10년 단위로 만든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 시작,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나오죠. 대도시가 아닌 시, 시작, 대도시가 아닌 시. 57 가운데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써 있고. 됐습니까? 그리고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은 검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반영해야 한다. 아셨죠? 참 잘 뜨는 질문이 이것도. 그 다음에 5번. 재건축 안전진단입니다. 오른쪽 밑에. 무슨 사업일 때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해야 되지만 다음처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시설물 관련법상 이미 지정받은 등급이 D등급, 2등급이 이미 나왔다면
이미 검토가 된 거니까 또 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게 할 필요는 없다. 다 돈이니까. 그렇죠? D등급, 2등급일 때. 됐고요. 그 다음 6번, 7번은 저는 중요하다고 느끼는데요. 58페이지 왼쪽에 보면 되겠죠. 중간 위에. 그러면 6번, 7번도 묶어서 33회라고 이것도 표시해 놓읍시다. 일단 첫 번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시작.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 광역시이면 구청장 등의 신청에 의해서 정하고, 나머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구는 직접 정비구역 정하죠. 그렇죠. 물론 광역시가 따로 있으니까 뭐 아주 군수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는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또 정비구역의 뭐는 지정권자는 직접 뭐 할 수도 있다.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고, 서울시장이 누구한테 가서 종로구청장한테 가서 야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이해 가셨죠?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들에 대해서 보시면 됐고요. 또 하나 밑에 봅시다. 7번. 분할할 수 있고 통합할 수 있고 결합할 수 있다. 시작. 분할할 수 있고 통합할 수 있고 결합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할 수도 있으며, 연통을 넣거나 연접해 있다면 통합할 수 있다고. 연통을 넣거나 연접해 있다면 통합할 수 있다고. 연접해 있지 않은 건 결합할 수 있다고 하였거늘 그만 눈 뜨자. 그래서 연통을 넣거나 연접해 있다면 통합할 수 있다고 설명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에서 58페이지 오른쪽 맨 위를 보시면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시작.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키워드가 확 보여야 돼요.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해제하여야 한다가 나오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보자. 조합 설립의 인가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예요. 그럼 몇 년? 3년. 책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요? 어디? 58 오른쪽에 써 있잖아. 한 번 더 얘기해 봐봐요. 손 들어봐. 정비구역, 정비구역, 추진위, 조합, 사업 시행 인가. 2년, 3년이에요. 그럼 조합의 인가가 되고 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시청하지 않았다면 3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하여야 하고요. 이 경우 오른쪽 맨 밑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과 조합 설립의 인가는 뭐 된 걸로 본다? 취소된 것으로 보죠. 이거는 사업이 지연돼서 해제가 된 거니까 취소된 걸로 보는 거예요. 아까 맨 뒤에 제대로 사업이 끝난 거하고는 다르지. 알겠죠? 그 정도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에서 본다 한다면 9번에 대한 부분은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네요. 페이지 61페이지 오른쪽 끝에. 그럼 조합을 만들 때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이 있겠죠. 9번의 내용도 한 번은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일단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작.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대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명심할 게 뭐냐면, 조합을 설립하고자 했을 때 재건축이 나오면 주택단지 안쪽인지 주택단지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그럼 재건축이니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건축물 소유자 얼마?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라. 아닌 거라고 한다면 뒷부분이 3분의 2라는 거, 요걸 주의하셔야 돼. 됐죠?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10번하고 11번도 이것도 33의 완벽 기출 나와야 돼. 난 오늘 일일학습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생각에는.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내용은 임원 자격 요건이죠? 임원 자격 요건 페이지 어디? 62페이지. 임원 자격 요건. 그러면 조합은, 시작. 조합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감사를 임원으로 둡니다. 어쨌건 임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은 1년 이상을 얘기하는 부분이야.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그리고 소유는 몇 년? 5년 이상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 쉬워 보여도 되게 헷갈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언제까지? 선임되고 나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을 때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받을 때까지는 정비구역에서 거주해 주어야 한다. 됐습니다. 그리고 임원과 대의원과의 관계의 63페이지 정 가운데 63 정 가운데 보시면 일단 조합장은 세 번째야 벌써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면 대의원으로 보며 또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하는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63페이지 오른쪽 끝에 시공자 선정 시기. 요것도 강화성은 있어요. 근데 시공자 선정 나올 때 주의할 건 뭐다? 재개발 사업인데 누가 시행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한다면 아무래도 콩고물이 많지 않다. 소유자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면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한다면 시기는 조합이 없으니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받은 후 뭐하죠?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모두 시공자로 선정해줘야 한다. 됐습니까?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뭐가 되죠? 받은 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 선정해줘야 되고요. 하나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여기는 내용에서 경쟁 입찰이 아니라는 점 요거 이해해 주시고 토등소 시행이니까 됐죠? 그 정도. 그다음 아래 보시면 13번 봅니다. 그럼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 본다면 페이지 66 왼쪽 중간 사업시행 인가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가를 가합니다. 다 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라는 경우 무슨 사업일 때 지정개발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얼마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예치하게 한다. 나중에 청산금 못 받을까 봐. 무슨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 그리고 지정개발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때 정비사업비 얼마? 20%.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관련된 게 14번부터 나오죠. 넘어가시면 페이지 70페이지 왼쪽 밑에. 일단 왼쪽 70페이지 끝에 보면 분양신청 절차가 나올 거예요. 그 문제죠. 일단 봐보실까요?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 있은 날부터 며칠 내에 120일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내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라. 요까지 안 나왔는데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1인이 시행하는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이라고 한다면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겠죠. 혼자 하는데 뭐 하려고 분양 공고 통지를 합니까? 혼자 하는데 통지 공고할 이유는 당연히 없죠. 그 점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15번에 대한 내용은 71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71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요것도 다시 한번 물어볼 때 됐습니다. 사업의 시행자는 시작. 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부분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뭐 해야 한다?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 시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다. 다만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 및 시군 등의 허가라는 것을 받아 해당 건축물 철거할 수 있고 해당 건축물 철거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가 71 오른쪽 위에서 얘기했죠. 토지 등 소유자로서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약에 영향을 준다면 죽어도 그 안에 있겠지. 그렇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16번도 꽤 잘 나오는 부분이죠. 이거는 70페이지 정 가운데. 아까 준공인가가 됐어요. 그럼 준공인가고시 있은 날 다음 날 정비구역은 해제된 걸로 보겠죠. 공사 끝났으니까.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좀 더 안정됐을 때 이전 고시 있은 날 다음 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정비구역의 해제는 뭐에?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까 앞쪽에서 사업이 막 지연됐을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는 조합의 존속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가운데 밑에 준공인가 되고 나서의 절차를 본다라고 한다면 다음 순서가 이거죠. 시행자는 공사하려고 곳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러면 단어 한 번 더 뭐가 될까? 지체 없이 공사하려고 오셨다고 한다면 뭘 한다? 대지 확정 측량하고 70 가운데 밑에 있죠?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러면서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됩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였고 18번은 작년 기출이었죠? 지분형 주택 이거죠.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 토지주택공사 등일 때. 그러면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양 대상자와 사업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이런 주택을 지분형 주택이라고 한다. 그럴 때 지분형 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 얼마? 그치.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하며 공동 소유의 기간은 소유권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분형 주택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나중에 또 우리 3, 4월에 진행되면은요, 또 다른 또 의미 있는 것들 몇 가지 얘기할 거고요. 아무래도 12월 달보다는 좀 늘었죠. 그렇죠? 그 정도. 나중에 또 볼 거니까 다음 주는 건축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